자식과 마주 앉아 있습니다. 말을 꺼내려다가 다시 삼킵니다. 재산 이야기를 지금 해야 하나? 아니면 아직 이른 건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게 두렵습니다. 괜히 욕심 많아 보일까봐, 자식들 사이가 나빠질까봐,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오늘은 자식에게 재산 이야기를 지금 꺼내는 게 맞는지, 아직 미루는 게 맞는지 감정 말고 판단 기준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하나가 아닙니다.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나이에 재산 이야기를 두고 우리는 결국 이 두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선택 1. 지금 꺼낸다. 선택 2. 아직 미룬다. 이 중 어느 쪽이 맞는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하세요, 말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어느 쪽을 선택해야 후회가 적은지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산 이야기를 미루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하면 자식들이 기다린다고 생각할까봐, 말하면 욕심 많아 보일까봐, 말하면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하지만 미루다 보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재산 규모입니다. 재산이 단순하면 나중에 말해도 됩니다. 하지만 재산이 복잡하면 지금 말해야 합니다. 서울에 사시는 분 이야기입니다. 올해 75입니다. 집이 2채 있고 예금이 있고 주식이 조금 있습니다. 자식이 셋인데 누구한테 뭘 줄지 생각은 있었지만 말로 꺼낸 적은 없었습니다. 나중에 얘기하면 되지 뭐. 그런데 작년에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아버지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결국 자식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큰아들은 집 하나를 자기가 받아야 한다고 했고, 작은아들은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고 했고, 딸은 아버지 뜻을 모르니 일단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의식을 되찾으셨지만 그 과정에서 자식들 사이가 불편해졌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미리 말해뒀어야 했는데. 재산 규모를 기준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집 한 채, 예금 하나면 나중에 말해도 됩니다. 하지만 집이 여러 채, 예금 여러 개, 주식이나 땅이 있으면 지금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잡한 재산은 갑자기 정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자식 관계입니다. 자식들 사이가 좋으면 나중에 말해도 됩니다. 하지만 자식들 사이가 불편하면 지금 말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애들은 사이 좋으니까 알아서 잘 나눌 거야. 하지만 돈 앞에서는 관계가 달라집니다. 아무리 사이 좋아도 재산 문제 앞에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부산에 사시는 분 이야기입니다. 자식이 둘인데 평소 사이가 아주 좋았습니다. 형제끼리 자주 만나고 명절에도 함께 보내고 서로 챙기는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재산 이야기를 따로 안 했습니다. 애들이 알아서 잘할 거야. 그런데 돌아가신 후 자식들이 재산 분할로 다퉜습니다. 큰아들은 부모 모시느라 고생했으니 더 받아야 한다고 했고, 작은아들은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법정까지 갔습니다. 지금은 형제가 연락도 안 합니다. 자식 관계를 기준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자식들이 자주 만나고 서로 챙기는 사이면 미뤄도 됩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자주 안 만나거나 이미 불편한 사이면 지금 말해야 합니다. 재산 이야기를 미리 해두면 나중에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 기준은 건강 상태입니다. 건강하면 천천히 준비해도 됩니다. 하지만 건강이 안 좋으면 지금 말해야 합니다. 대구에 사시는 분 이야기입니다. 올해 78입니다. 당뇨가 있고 혈압이 높습니다. 최근 들어 기억력도 떨어지고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자식들한테 재산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계속 미뤘습니다. 아직 괜찮은데 뭐. 그런데 올해 갑자기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복잡한 이야기를 하기 어렵습니다. 자식들이 아버지 뜻을 물어봐도 정확히 대답하기 힘듭니다. 결국 공증을 받지 못한 채로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건강 상태를 기준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건강하고 판단력이 명확하면 천천히 준비해도 됩니다. 하지만 최근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건강이 안 좋으면 지금 말해야 합니다. 재산 이야기는 정신이 명확할 때 해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이제 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식에게 재산 이야기를 지금 꺼내는 게 맞는 경우는 이렇습니다. 재산이 복잡한 경우 집 여러 채, 예금 여러 개, 땅이나 주식. 자식들 사이가 이미 불편하거나 자주 안 만나는 경우. 최근 건강이 안 좋거나 기억력이 떨어지는 경우.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금 말하는 게 맞습니다. 반대로 아직 미루는 게 맞는 경우는 이렇습니다. 재산이 단순한 경우 집 한 채, 예금 하나. 자식들 사이가 좋고 자주 만나는 경우. 아직 건강하고 판단력이 명확한 경우. 이 기준 중 어디에 가까운지에 따라 선택은 달라져야 합니다. 재산 이야기를 꺼낼 때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갑자기 심각하게 말하면 자식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자연스럽게 나중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너희 생각은 어때?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혼자 결정하지 말고 자식들 의견도 들어보세요. 재산을 미룬다면 최소한 이것만은 해두세요. 재산 목록을 정리해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 적어두세요. 통장, 보험, 부동산, 주식 모두 적어두면 나중에 자식들이 찾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결론은 이겁니다. 자식에게 재산 이야기는 무조건 지금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미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 이렇게 결정하세요. 재산이 복잡하거나 자식 관계가 불편하거나 건강이 안 좋으면 지금 말하세요. 그리고 재산 이야기를 미룬다면 최소한 재산 목록은 정리해 두세요. 오늘은 이 세 가지만 확인해 보셔도 충분합니다. 1. 재산이 집 한 채 이상인지. 2. 자식들이 자주 만나는지. 3. 건강과 판단력이 명확한지.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걱정되면 지금이 타이밍입니다. 재산 이야기는 미루다가 기회를 놓치면 자식들이 평생 후회합니다. 재산 정리에 도움되는 제품, 영상 아래 설명란에 정리해뒀습니다. 이 나이에 돈 쓰는 선택, 무조건 아끼는 게 답은 아닙니다. 이 채널에서는 언제 쓰고 언제 남겨야 하는지 기준부터 정리해드립니다. 구독해두시면 비슷한 선택 앞에서 혼자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알려드릴게요.